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요, 6월 5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요, 다우지수가 2.12, 나스닥은 1.07% 상승 마감했고요. 유럽 증시 역시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. 6월 6일 또 우리나라 하루 휴장이기 때문에 오후장은 약간 또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고, 또 금요일날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도 좀 눈치 보기 장세에 오후장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. 일단 뉴스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일단 뜨고 나서 좀 조정받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뭐 괜찮다라고 보는데, 뉴스에 의해서 슈팅 나오는 종목들은 고점에는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뉴스를 좀 보면요. 2023 바이오 USA 어떤 기업이 참가하는지, 요거 일단 좀 관련주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5일부터 뭐 4일 동안에 보스턴에서 바이오 USA 참가하는 기업인데, 지난해보다는 2배 가까이 좀 늘었네요.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, 이제 이런데, 나오면서 이제 뭐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뭐 그 빅파마들한테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근데 아직 이렇게 관련돼서 뭐 이슈가 좀 되는 종목들 나오진 않아서 저도 일단 기사 나오는 대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, 일단 이런 데서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. 그냥 이슈가 됐었을 때 잠깐 상승하는 경우는 좀 있어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거. 그래서 종목만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ST큐브, 에클론, NK맥스, 루닛, HAB, 카나리아 바이오, 제넥신, 한미약품, 일동제약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종목들 다 보시면 상태가 자, 증거금 100%예요.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 재무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증거금 100%짜리가 좀 많아요. ST큐브 일단 자금 좀 박스권 자리를 좀 만들고 있고,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번 시세가 붙으면 크긴 커요.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. 지금도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패턴 자체는 좋고요. 이번에 한번 이런 고점 자리 뚫어주는 구간, 그런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22,500원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종목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앱클론, NK맥스도 저항대 자리 이제 돌파 얼마 안 남았네요. 루닛은 계속 뭐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10만원도 찍었어요.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눌림시 매수 관점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서 눌림시 매수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, HAB도 아직은 저항대 자리 한 4만원 정도는 좀 돌파해서 안착해야 되지 않나,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카나리아 바이오는 요것도 끼가 있는 종목인데 21선 자리 안착까지는 좀 괜찮습니다.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제넥신, 한미약품, 그리고 일동제약, 이렇게 있습니다. 일동제약은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 한번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뭐 전혀 힘을 좀 못 쓰네요. 코로나가 뭐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라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말씀드린 ST큐브도 한번 또 이런 저항선 자리 올라오는지 이런 거 좀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펙 플러스 4일날 원유 회의,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한다, 얘기가 좀 있는데, 일단 감산했었을 때 옛날에 한번 60불짜리 떨어지고 나서 감산 얘기 나오고 나서 다시 80불 올라갔었는데,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좀 다시 내려왔거든요. 제조업 지수가 좀 빠진 것도 있는데, 다시 좀 제조업 지수가 좀 살아나기도 했고, 일단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를 안 해서 좀 사우디가 좀 빠개 친 상황인데, 일단 또 추가적인 감산이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감산한다라고 했었을 때, 요거 유가 관련주가 좀 오를 텐데, 요건 좀 일시적일 거라 봅니다.
지금은 뭐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흥국석유, 한국석유, 대명에너지 관련주인데 아침에 일단 WTI 원유 재고 원유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일시적으로 슈팅 나왔다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계속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에요. 일단 저점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 대금 좀 들어온지 보시고요. 그리고 한국석유, 대명에너지 이렇게 봤었을 때 다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이 없어요. 그나마 이제 대명에너지가 거래 대금이 많긴 한데 최소한 이제 50억 이상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어서 또 50억 이상 나오는지 한번 좀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디아블로4, 게임이죠.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제 블리자드라는 미국의 큰 회사에서, 출시한 신작 게임입니다. 원래는 이제 6월 6일날 출시 예정인데, 좀 돈을, 좀 더 추가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미리 게임을 하실 수 있게, 좀 열어놨습니다. 좀, 좀 웃기긴 한데, 일단 뭐 돈 낸 사람들, 돈 많이 낸 사람들, 조금 더 낸 사람들은, 게임 며칠, 아마 금요일 날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, 뭐, 게임 자체는 잘 만든 것 같아요. 예상보다는 잘 나온 것 같고, 이제 6월 6일 날, 이제 모든 게이머들한테 동시, 뭐, 시작할 수 있게 이제, 뭐라고 해야 되나, 어쨌든,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, 좀 시작은 이미 좀 하신 분이 있고, 동시에 푼다는 게 좀 웃긴데, 이제 6월 6일에 정식 발매,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. 정식 발매가 이제 6월 6일입니다. 그래서, 뭐,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, 뭐, PC라든지, 뭐, 다른 이제, 플랫폼에서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, 관련주 쪽은, 대형 미디어인데,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간 디스크, CD죠. CD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, 하고,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, 뭐, 캐릭터 상품, 요런 걸 이제 대형 미디어에서, 팔게 됩니다. 물론 이제 PC 다운로드가 대부분이라서, 이제, 콘솔 쪽으로는 매출이 크진 않을 건데, 일단 뭐 상징성이 있으니까 대형 미디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, 이런 저항대 자리 뚫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긴 흐름에 좀 횡보를 했기 때문에, 요걸로 이제 엄청난 매출은 아니겠지만, 일단 디아블로4가 인기를 좀 끌면 캐릭터 상품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? 일단 뭐 슈팅 나오면은 차이시를 하는 게 좀 맞긴 한데 이 종목이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윗꼬리도 좀 많이 달아요, 생각보다. 일단 예전에 한번 올라갔었던 때는 요거 좀 특촬물 해서 뭐 그 공룡 나오는 애니메이션, 요거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그 파워레인저 비슷한 거 그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거든요.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 IP는 아니라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면 이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AI 짝꿍 클라우드주 미국서 반등, 국내 종목도 곧 오른다 해서 뭐 AI 반도체 쪽 흐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이것도 요즘에 좀 많이 올라서 이슈가 좀 돼서 언제든지 이제 슈팅 나오면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링크 제니시스, 가온칩스, 넥스칩, 그리고 HBM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, QRT, 미래반도체, 프로텍, HPSP 이런 종목들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도 저점에서 좀 올라왔죠.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윗꼬리 다는 종목들,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 달고 계속 밀리는 종목들은 대응이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. 가온칩스는 뭐 변동성이 크게 좀 없고요.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랑 21선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건 좋습니다. 근데 한번 좀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이 좀 없어요. 넥스트 칩은 한번 좀 거래 대금 이렇게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잖아요.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은 거래 대금 또 확 줄었고 요거 한번 좀 뚫어주는지, 요거 일단 이 윗골이랑 음봉 덮는 양봉 나왔을 때는 한번 노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,
역시는 이제 급등한 이후에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상승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. 하방에 대한 지지만 나와주면은 한 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QRT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온 적이 있는데 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저항선 자리는 이미 좀 뚫어줬고, 그리고 미래 반도체 이 종목도 일단 28,000원, 27,500원 뭐 요런 자리, 여기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를 계속 뭐 지지해 준다면은 재상승은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를 한번 지지해서 올라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프로텍 그리고 HPSP. 지금은 이제 HPSP가 고점에서 확 밀렸기 때문에, 일단 요거를, 지지하는지,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제 21선 자리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,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딱히 지금 당장 노릴 만한 종목은 모르겠어요. 예, 아침에 이제 갭이 뜰지도 모르겠고, 일단 추세적으로는 다 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, QRT를 제외하고는. 그래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범죄도시 3 300만 돌파, 1000만 넘은 시즌2보다 빠르다. 일단 범죄도시 3가 벌써 이제 4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데, 뭐 그만큼 내용들도 좀 많고, 마동석이라는 캐릭터가 예, 확실하다 보니까 예, 흥행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볼만한 영화도 없고요. 그래서 지금 영화 쪽이 좀 좋아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최악에서 역시나 벗어나는 분위기다,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 쪽도 좀 몇 개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요거 범죄도시 3 관련해서는 컨텐츠 주황 그리고 CJ CGV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컨텐츠 중앙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, 거래량 터지는 좀 시세가 한번 나와야지 요거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CJ CGV는 최근에 거래대금 좀 증가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뭐 저항선 자리 뚫어주고 좋네요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이런 영화 관련이나 뭐 드라마 관련해서는 뭐 시청률이겠죠.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뭐 100만에서 300만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이 정도라면은 여기서 점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야지 주가도 상승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관객수가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면은 오히려 좀 주가는 좀 빠져요. 예,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, 주말 꼈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뭐 관객수가 확 늘어나겠죠. 아마 화요일까지 예, 휴일이니까 뭐 화요일 이후에 예, 좀 관객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다, 그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좀 매매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예, 오늘 24일날 귀국하는데 국가 위안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라고 하고 좀 오신다고 하니까 뭐 정치 관련 쪽으로 좀 보실 수 있고, 24일까지는 시간이 좀 여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상승하는 테마인지 자금이 들어오는 테마인지 그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남산알미늄, 삼부토건. 그래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엮이기 때문에 일단 요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삼부토건은. 근데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, 남산알미늄도 일단 상승한 이후에 좀 계속 유진하고 있어요. 2,800원 요 자리는 유진해주고 있는데, 일단 시간을 좀 두고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고점에서 지금 당장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. 예, 물론 뭐 슈팅은 좀 나올 수 있는데 갔다가 좀 밀릴 확률이 좀 높고,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무리해서 들어가실 필요 없고, 뭐 한 20일경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때쯤 일정 체크해서 좀 보시면 될 거. 24일이니까 28일인 줄 알았네요. 24일이 토요일이거든요. 그러면은 뭐 19일 정도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애플이 이제 MR 헤드셋 공개 하나, 지금 애플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죠. 여기서 MR 헤드셋을 공개하는데, 예, 말 그대로 이제 월가 기대감은 저조합니다.
뭐 이건 이제 비싸서 누가 쓰겠냐. 그리고 저 언제 나오고 그 만드는 생산 과정도 좀 복잡해서 쉽지가 않나 봐요.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 이하일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오히려 좀 기대를 안 해야지 뭔가 나왔을 때,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좀 놀래는,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. 기대치보다 좀 낮으면 이제,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. 그런데, 기대치를 좀 낮춘 상태에서 예상치보다 좀 좋은 게 나오면,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, 애플 주가도 그렇고요, 뭐 관련주 쪽도 그렇고요. 그래서,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, 라운텍과 선시스템, HB 테크놀로지, 힘스, 코세스, OLED 관련주 쪽하고 메타버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라운텍이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어요. 좀 잘 가다가 확 밀렸는데, 별다른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. 그래서, 한번 좀 반등,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거래 대금이 좀 나온 상태에서 밀린 거라서, 거래 대금 없이 좀 지지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, 선희 시스템은 뭐 밑에 지금 하단 박스 자리를 잘 지지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만 좀 유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박스 자리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. HB 테크놀로지는 역시나 또 고점에서 좀 확 밀렸는데 시간 외로는 좀 반등을 좀 해주네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고점 자리 뚫어주러 갈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힘스 최근에 또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윗골이 달고 좀 있는데, 아직은 요 상한가 자리 지지해 줬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상승 나올지. 그리고 코스에스 이 종목도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자주 올라가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쉬워요. 거래 대금이 좀 별로 없어서 일단 저는 뭐 라운텍을 좀 계속 좀 보고는 있는데,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좀 뭐 지지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요 자리, 요 직전에 저항선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지 요걸 좀 봐야 됩니다. 요런 자리 좀 깨지면은 추세 좀 전환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자리 지지되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 자리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하루 있다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 종목들은 좀 뽑아봤는데 계속 요런 종목들은 좀 비슷한 내용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. 반도체 쪽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, 뭐 이낙연 관련주 쪽도 일단 계속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되고, OLED도 괜찮긴 해요. 아직 흐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, 이렇게 좀 끌고 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끌고 계속 좀 끌고 가면서 보시고, 이렇게 좀 단기 재료들, 뭐 바이오 USA라든지 뭐 디아블로 4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좀 하루 이틀보다 이제 지워야 되거든요. 그런 거는 또 말씀 좀 드려볼 텐데,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좀 딱히 좀 없어서 AI 쪽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이 될지 바이오가 될지 그런 거는 장 중이라든지 장 마감이라든지 거래 대금 터진 거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 저도 또 최대한 또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